이 띠지 사건, 관봉권을 압수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관봉권이라는 거는 부장하고 차장, 검사장한테 보고하셨어요? 이게 저는- 대통령 관련 중요 사건이잖아요. 관봉권 형태로 압수했다는 것은 보고 다 보고했어요. 그런데 단장에게만 보고 있습니다. 보고 다 했습니까? 저는 단장에게만 보고 있습니다. 부장한테만 보고 했습니까? 위에는 보고 안 하고요. 제가 부장은 차장, 검사장한테 보고했대요. 저는 박건욱 부장님, 차장, 검사장한테 관봉권으로 압수했다는 거 보고하셨어요?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중요한 최재현 사건에 부장이 보고했으면 아마 보고는 했을 것 같습니다. 최재현 검사가 보고했는 것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관봉권, 이게 중요하게 관봉권 상태로 압수가 됐다는 거는 매우 중요하고, 이 대통령 관련한 지금 최재형 검사 말로는 뭐 살아있는 권력에 관한 수사여서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관봉권 형식으로 압수됐다는 거를 보고를 했는지, 얼마까지 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기억을 못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박강수 과장님, 나와보세요. 자, 이게 띠지하고 비닐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남부지검에서 왜 없어졌는지 이게 진상이 조사가 돼야 되는데 1분만 네, 2분 더 드리세요. 조사가 돼야 되는데 과에서 사건과에서 CCTV 같은 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도 CCTV 있죠. 엘리베이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CCTV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띠지하고 비닐이 어디에서 없어졌는지 지금 못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없어졌는지 서로 말을 지금 미루면서 CCTV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CCTV 어디에서 이 감봉권이 전달이 되고 인계가 되면서 띠지가 비닐이 언제 해체가 됐는지 CCTV 확인하면은 확인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CCTV 확인도 안 했단 말입니다. 남부지검이. 안 했습니까? CCTV 확인은 못했습니다. CCTV도 확인 안 하고 지문도 감식 안 하고 도대체 검찰이 무슨 수사를 똑바로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최재현 검사님, 네. 압수 목록에 그러면 네. 관봉권, 띠지 이게 압수 목록에 들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관봉권 띠지는 압수 목록에 넣지도 않고 관봉권 띠지는 없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증거가 인멸된 건데요. 다만 사진은 다 남아 있습니다. 아니, 사진은 남아있어도 현금 말고 관봉권과 띠지는 압수 목록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번호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자랑스럽게 수사했다 그래요. 아까 물어보신 부분은 전체 사건에 압수물조차도 말씀하신 제대로 거고, 관리 못하는 이 검사들. 압수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묻는 겁니다. 압수물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이 검사. 이 자기 수사에 자부심을 가진다는 이 검사, 압수 목록에 제대로 기재조차 하지 못하는 이 검사들한테 무슨 수사권을 줘서 제대로 처리를 하라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1월 9일 날 없어졌으면 그러면은 최재현 검사는 없어진 거 확인하고 3개월 있다가 보고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고 이 언론 보도 이후에 남부지검에서 저한테 확인이 왔습니다. 제가 청을 떠나기 전에 이 관봉권 띠지가 없어졌다는 사실은 팀원들에게 알려줬고요. 검사들에게. 그 검사 중 한 명이 저에게 그때 그 띠지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 기억을 하느냐라고 물어서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답변해 준 적이 있습니다. 관봉권 띠지가 없어졌는데 그럼 위에다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본인이 혼자서 다 은폐했다는 건가요? 은폐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검찰의 보고 체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윤석열 검찰 이후에. 검사가 이런 관봉권 같은 중요한 게 없어졌으면 위에 빨리빨리 보고하고 그럼 진상을 규명하고 감찰하고 징계하고 이게 차례예요. 절차고. 그 당시 말씀드렸다시피 직무를 위반한 직무유기에 본인 특수직무유기라고 지금 경찰이 얘기하는데 본인 특수직무유기 해당합니다. 이거. 보고가 왜 안 했습니까? 당시 김건희 목걸이 수사 진행되고 있었고요. 김건희 목걸이 자세히 관봉권 얘기하는데 왜 목걸이 얘기합니까? 제가 수사하고 있던 수사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 대답하려고 마이크도 못. 그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 검사예요? 검사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관봉권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오롯이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는 그만하겠습니다. 또 물어봐 주시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하면은 답변하고
최재형 검사 마이크 똑바로 놔요. 아직도 제가 다음은 오다는 위치에 못 전현희 놓습니까? 이게 그런 의원님의 자리입니까? 신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감봉권이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은멸하고 그걸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청문회를 보니까 저희 압수수색 수사관들 데려놓고 너네가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니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최재형 검사 수사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증인으로 증인,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증인. 자, 이 책임자 증인. 최재형이에요. 위원장님 그러면 최재형 증인이 이걸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고 책임자가 최재형 증인이에요.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들어주시겠습니까? 증인. 아주 최재현 증인. 네. 자, 서영교 위원님 잠깐만 멈춰주세요. 최재현 증인께서는 네. 위원님의 신문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면 되고요. 답변은 다 의견은 나중에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서 따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한 말씀만 지금 그 의견부터 자꾸 네. 얘기하는데 묻지도 않은 데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자, 지금 서영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드렸습니다. 제가 없앴냐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을 자, 드렸고 서영교 의원님 시간을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위원장 이렇게 마이크 똑바로 내리세요. 예? 진행을 이렇게 하세요. 아니 진행 원래 잘해서. 마이크를 왜 그렇게 올리는 거죠?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 아니 대답하려고 마이크도 못 그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 제가- 뭐 하는 자세요? 검사요? 검사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의원님 이 비닐에 싸져 있는 그 돈다발 어디 갔어요? 비닐은 어디 가고 띠지는 어디 갔어요? 그거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최재형 검사 아니에요?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거 알아야 될 사람이 최재형 검사잖아요. 답변을 하게 해주십시오. 답변 드릴 테니까. 내가 질의하는 장소예요. 이 돈다발이 어디 갔어요? 그걸 여러분이 돈다발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에요? 돈다발의 띠지를 분실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여기 와서 분실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저는 책임을 나와서- 져야 되는 거죠. 사실관계를 물어보시니 사실관계에 대해서 답을 할 뿐이지 자, 제가 책임을 사실관계 회피하고자 답은 뭐라고 했다면 이 했어요?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폐기하지 않았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답을 했으면 됐고, 그럼 누가 그걸 폐기했는지, 누가 그걸 잃어버렸는지, 누가 그걸 버렸는지 확인하는 건 본인의 목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당시에 25년 1월 8일 9일 대화를 본인의 목인데 그걸 확인했어요, 못했어요?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묻잖아요.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여기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치주하는 자리인 거예요? 좀 답을 드리고 있는데 왜 계속 말을 끊습니까? 감사원에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최재형 검사 아니에요? 예, 접니다. 그랬으면 여기서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당시 수사팀의 팀장이었고 그 감봉권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오롯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는 네, 뭐 그만하겠습니다. 또 물어봐 주시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임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질의하면은 마이크 똑바로 답변한다고 뭐라고 최재형 검사 마이크 똑바로 놔요. 마이크도 제가 다음은 오다는 위치에 못 전현희 놓습니까? 이게 그런 의원님의 신문 자리입니까?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인이 혼자 이제 은폐하신 거예요? 3달간? 그러면은 JTBC 보도가 없었으면 본인이 혼자 그 사실 띠지와 감봉권의 띠지와 스티커가 훼손된 걸 알면서도 본인이 혼자 묵인했다는 거네요? 뭐 제가 알고 난 1달씩 넘게 본인이 혼자서 알고. 근데 왜 그 계장님들한테 공유하셨어요? 근데 위에 부장검사나 박건욱 부장이나 이동 차장검사에게 보고 안 하나요? 띠지 감봉권이 훼손됐는데도. 그러면 질책을 왜 하셨어요? 질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인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
그 압수에 압수물이 훼손됐는데 보고를 안 한다고요? 부장검사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당시 여러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렇게 압수물이 훼손된 점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될 쯤에 보고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고 천안 대전지검을 언제 가셨죠? 2월 3일 그럼 나갔습니다. 보고를 안 하고 본인은 부장 위에 아무튼 뭐 너무 바빠서 관본권이 훼손됐어도 증거물품이 훼손됐어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본인은? 맞습니다. 그러면 선포하지 그 뒤에 않았습니다. 보고 안 하셨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그 뒤에 안준석 검사 후임 검사죠. 안준석 검사에게는 인수인계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주요 수사 대상과 압수 물품이 훼손이 됐다는 걸 인계하셨습니까? 제가 2월 3일 천안시청으로 떠나기 전에 수사팀 검사들에게는 알려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계하셨냐고요? 인계란 이게 인계라고 봐야 돼요. 그 주요한 심지어 정권의 이 권력형 게이트인 주요 수사 대상인 건진법사로부터 압수된 관문권이 훼손됐는데 압수 증거가 훼손됐는데 인수인계도 안 했다고요? 그럼 본인이 지금 이 2월 범죄의 혐의에 가담했네요. 보니까 위에 부장한테 주요 증거 물품이 훼손됐는데도 보고도 안 하고 인수인계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변명해 보세요. 이 사건이 범죄가 일단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1억 6,500 다 돌려줘야 되겠네요. 건진법사 소유물이네요, 그냥. 뇌물도 아니고 뭐 아무 그냥 문제가 없는 돈이에요. 1억 6,500은 압수를 왜 해오셨어요? 현장에서 봤을 때 2022년 돈이긴 한데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련해서 정황 증거로 보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징 보존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추징 보존 목적으로 네, 가지고 오셨다고요? 2018년에 대한 정황 증거로서 가치가 있었고 추징 보존도 필요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돌려줘야겠네요. 1억 6,500? 1억 6천 정도? 추징 건진법사 아니 건진법사가 관본권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 주요 혐의 대상이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개인이 관본권을 갖고 있는데 자금 추적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문 그 검색은 안 하셨어요? 지문 채취 안 하셨어요? 왜? 수사 의지가 있으셨던 예, 거예요? 수사 의지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게 앞에 왔는데 왜 그걸 그러면 그게 그냥 단순 보존용으로 하셨단 말씀이세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 범죄 사실을 이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월 9일날 질책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가 잘못돼서 질책을 한 겁니까? 수사관들은 잘했구만. 증거 압수 물품에 대해서 보존 목적이면 돈 액수만 확인하면 되지. 그럼 왜 뭐 스티커가 훼손됐다고 질책을 하세요? 안 그래요? 보존 목적이었으면 1억 6,500만 원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띠지와 스티커가 훼손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재정검사하고. 왜 질책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게 핵심 아닙니까? 이 사건에. 그리고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후임 검사한테 인수인계도 안 하고 다 그럼 본인이 그 증거인멸하고 다 이거 증거 은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주범이고만요. 그러면 수사관들 왜 질책이냐고요. 설명해 보세요. 2018년 범죄 사실을 압수했습니다. 바로 자금 추적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2022년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것은 2024년 12월 말 그리고 1월 초쯤입니다. 그때 2022년 전성배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지하였고 그에 따라 이제는 자금 추적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자금 추적 수사관에게 압수물을 확인토록 했습니다. 자금 추적했는데 압수물을 확인한 일반 이후에 분이 아니잖아요. 압수 물품 중에 절차가 아시죠? 자,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마이크 넣어드리세요. 증거 물품 중에 비닐 랩핑된 관본권이 있었고요. 한 묶음이. 네, 그렇죠? 비닐 랩핑 안 된 띠지만 있는 관본권 있었죠. 네, 보셨죠? 그리고 고무줄로 된 돈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세 종류였습니다. 네. 근데 그 세 종류 중에 물론 현금은 그렇다. 뭐 본인들 뭐 개인 소지금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랩핑된 것과 띠지가 있는 관본권을 그거를 그냥 보존 목적으로 한다고요? 자금 추적을 안 하고?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띠지와 관본권 훼손됐다고 두 수사관을 질책했는데 그걸 부장한테 보고도 안 해요? 본인 조회 평판을 들어보니 보고 왕이라는 거예요. 부장한테 보고 안 할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혼자 그럼 그 위험한 이미 이 사건이 분명히 간단한 수사가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본인이 3달 넘게 묵인하셨다고요? 관본권과 띠지 이렇게 훼손이 됐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후임검사한테도 인계도 안 하고 그러면 후임검사는 4월 25일에 있어야 알아가지고 지금 부장한테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신은석 검사장님도 4월 25일 날 들으셨습니까?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4월 달에 그 박건욱 제가 뭐 제 기억에 날짜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럼 두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니요. 박건욱 부장한테 보고받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해서 대검에 과학수사부를 만들어서 그 검사장이 이제 과학수사부를 이끌고 있는데 지금 이 간봉권 띠지 관련해 가지고요. 이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그 과학수사팀이 그 챔버에 넣어가지고 본드법, 기체법으로 지문 연출하는 거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대검에서 부르기 좀 불편하면 검찰에서 좀 경찰을 좀 시키고 싶거든요. 서울청에 요청해가지고 경찰들을 불러들인 일이 많아요. 경찰이 지문 채취하니까 니네들이 채취해가지고 경찰청에 지문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인적사항까지 특정해와라 그러면 저희가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문서로 송부해 줍니다. 이게 객관성, 투명성을 위해서 경찰이 하는 일이고요. 대검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DNA입니다. DNA. 대검에서 DNA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국과수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문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비닐은 지문이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 띠지 같은 경우는 지문이 잘 안 나와요. 쪽지문이라고 그러죠. 예, 지문이 정상적인 지문이 안 나오는 것을 쪽지문이라고 그러는데 지문은 단백질 분비물이에요. 거기에 반응하는 화학 물질들이 있습니다. 근데 쪽지문이 나오면 화학 물질들이 잘 안 붙기 때문에 그 쪽지문은 단백질 미세한 걸 긁어가지고 DNA를 채취를 해요. 그 DNA 데이터베이스를 대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검에 부탁해야 돼요. 지문은 경찰이 신원을 측정하는데 DNA는 대검에 맡겨놓습니다. 국과수에 맡겨놓고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범인이 검거되면 그거 가지고 대조를 하죠. 그럼 100% 맞아 떨어집니다. 이 과학수사에 대해서 경찰보다 더 자부심이 있는 대검에서 기초수사도 안 해놓고, 안 한 게 아니죠. 고의적으로. 애초에 대검 과학수사부장, 검사장과 검찰총장이죠. 이 사실을 보고받고 거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지금 M1 우리 압수에 이 수사 담당관들 지금 여기 와가지고 위증해가지고 고초를 겪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근데 어떡합니까? 위증은 한 것 같고요. 지금 이 박건욱 부장검사, 최재현 부장검사는 특수직무유기 특가법상 입건해야 됩니다. 당장. 이 국회 나가는 순간 체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검사입니까? 띠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검사의 태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마이크 방향을 틀며 감정을 드러낸 듯한 모습이 지적을 받고 있는 건데요. 정치권에선 검찰을 해체해야 할 이유만 더 분명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봉권 띠지 청문회. 띠지 분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최재현 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 중 고압적인 태도로 언성을 높인 게 도마에 올랐습니다. 저희 압수수색 수사관들 데려놓고 너네가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니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수사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최 검사의 돌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띠지 분실에 대한 추궁에 감정이 상했는지 자신의 앞에 있던 진술용 마이크를 천장을 향해 수직으로 세우는 등 위압적인 행동을 이어간 겁니다. 마이크를 왜 그렇게 올리는 거죠?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 그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 뭐 하는 자세요? 검사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최재형 검사 마이크 똑바로 놔요. 마이크도 제가 원하는 위치에 못 놓습니다. 건진법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의 중요 증거인 띠지를 분실하고도 수사 자체에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자평한 최재현 검사. 결국 검사 선배로부터 따끔한 질책을 받았고 그러면 수사를 잘했습니까? 잘했어요? 수사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수사 자체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느낀다고요? 자부심을 느낀다고? 네. 옆에서 지켜보던 경찰들에게도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대상이다. 검찰의 띠지 사건 셀프 수사는 어려울 것 같다 등의 지적을 들어야 했습니다. 보고나 진상조사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민주당은 검사의 오만한 태도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입증했다며 그동안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심하게 했을지 눈에 빤히 보인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서울 남부지검 현직 검사의 태도였습니다. 너네가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니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수사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증인으로 나왔어요.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 그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 뭐 하는 자세요? 검사요? 마이크 똑바로 놔요. 마이크도 제가 다음은 원하는 위치에 못 전현희 놓습니까? 이게 의원님의 그런 자리입니까? 예, 마이크를 도로 세웠습니다. 물론 후에는 저녁이 돼서는 최 검사가 본인이 재판에 참석해서 마이크를 사용할 때 그게 버릇이었다. 말이 끝나면 세우는 게 버릇이다. 이렇게 유감의 뜻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저 장면이 온라인에서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 출신인 김용남 위원님, 네. 최재현 검사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배 검사시죠? 저는 뭐 직접적인 인연은 없는 검사인데 네. 사실은 이제 검찰 간부가 아니고 수사하는 평검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평검사가 저렇게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때도 증인으로서 보통은 검사장 이상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지 평검사가 직접 나가서 답변할 일은 거의 없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본인은 본인이 어떤 관봉권의 띠지나 이런 거를 인멸하는데 전혀 관여가 안 됐다라는 측면에서 뭐 억울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적어도 좀 국회 출석했으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최대한 겸손하게 답변 태도를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본인을 비롯한 본인 소속한 기관인 검찰에 대한 어떤 국민의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게 만드는 방법일 것 같은데, 하여튼 저렇게 나오면 또 국회의원들도 마땅히 방법은 없어요. 소리치는 거 왜 어떻게 하겠어요, 저 자리에서. 그거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정광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청문회라는 자리가 들을 청자에 들을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귀 이자가 두 개나 있는 단어죠. 청문회.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윽박지르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상임위나 국회 운영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지나치게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가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어제 최 검사의 모습은 사실 공적인 자리에서 조금 더 태도를 잘 했다면 더 좋았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관봉권을 고의로 인멸한 것이 아니다. 또 관봉권에 표기된 정보라는 것이 한은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한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녀 사냥식으로 당시에 이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수사관이라든가 검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죄인 다루듯이 하는 것에 대한 뭐 반감을 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태도는 사실 태도가 전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조금 더 공손한 태도를 보였다면 오히려 본인의 진정성이 더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시장이건 또 평검사이건 간에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가지고 태도는 겸손하고 똑바로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게 맞겠죠. 팔 이렇게 올리고 막 들어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이 바라보는 청문회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국회의원이 감정적으로 뭐 본인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뭐 오고 가다 보면 언성 높아지고. 그러나 그거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뭐 개개인의 성품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겸손했어야 옳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관봉권 띠지 분실이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수사팀장 아닙니까? 저 검사가. 그러면 그 경위가 어찌됐건 뭐 수사관의 잘못이건 정말 모르고 어떻게 처리를 했건 간에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 저 모습이 책임지는 태도는 아니잖아요. 보다 겸손하게 정말 이렇게 우려를 드릴 줄 몰랐다라고 죄송합니다 하고 경위는 이렇습니다라고 소상히 설명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뭐 이렇게 마이크 올리고 하는 거는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또 국민을 대상으로 시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저건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추측을 해보면 검찰에 있으면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탁자 탁탁 치던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 되는 걸 봐서 저러는 걸까요? 아, 예. 선배 검사가 대통령 된 모습을 보고. 근데 그 지금 상황도 고려하면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